여러분, 혹시 막 늦은 밤에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이렇게 스크롤하다가 진짜 무언가에 홀린 듯이 그러니까 마치 누가 내 마음을 쏙 읽은 것 같은 그런 광고 문구를 보고 클릭을 딱 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아, 네. 저도 어젯밤에 하나 샀습니다. 그쵸. 막 정신 차려보면 이미 결제 버튼 누르고 있고 뭐 예약 다 끝나 있고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내가 진짜 필요해서 내 철저한 자유의지로 이 링크를 눌렀다. 이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사실 그렇게 믿어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네, 맞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 자료를 깊게 파고들다 보면요. 그 단단했던 믿음에 진짜 짝하고 엄청나게 큰 균열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오늘 심층 탐구 주제가 꽤 흥미롭던데요. 네, 오늘 살펴볼 핵심 자료가 뭐냐면요. 청라우사미라는 실제 한우 불고기 식당이 있어요. 이 식당의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성과를 분석하고 또 개선안을 제안한 아주 전문적인 컨설팅 보고서입니다. 식당 광고 컨설팅 보고서라. 이거 약간 언뜻 들으면 그냥 요식업 하시는 자영업자분들, 그런 분들에게만 유용한 실무 지침서처럼 들릴 수도 있겠네요. 아, 정확해요. 저도 사실 처음에 표지를 딱 넘길 때는 그냥 딱 그런 생각이었어요. 지역 식당 마케팅하는 뭐 소소한 팁 정도가 들어있겠거니 했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근데 텍스트를 쭉 읽어 내려갈수록 이 자료가 품고 있는 진짜 가치가 확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절대 단순한 식당 홍보 가이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건가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을 바로 이 무시무시한 광고 분석 전문가의 머릿속 한가운데로 안내하는 겁니다. 아, 전문가의 시선 그 자체를 빌려오는 거군요. 맞아요. 막 수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들, 무미건조한 엑셀의 숫자들, 그리고 막 파편화된 검색어들 사이에서 이 전문가는 도대체 어떻게 돈이 줄줄 새는 구멍을 찾아내는지, 네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면 반대편에 있는 우리들, 즉 고객에게 숨겨진 심리와 결핍을 어떻게 읽어내는지 그 날카로운 통찰의 과정을 완전히 해체해 볼 겁니다. 우리가 막 매일 숨쉬듯이 마주하는 이 거대한 디지털 광고 생태계 이면에서 도대체 어떤 고도의 심리전이랑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렌즈를 한번 제대로 껴보는 작업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비즈니스를 직접 운영하시든 아니면 뭐 회사에서 마케팅 기획을 담당하시든 그것도 아니면 그저 매일 알고리즘의 바다를 헤엄치는 평범한 소비자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알아두면 좋은 통찰이니까요. 네, 이 전문가의 분석 프레임을 이해하고 나면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하는 스마트폰 속 광고들이 진짜 완전히 다른 해상도로 여러분께 다가올 겁니다. 기대되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문가가 데이터를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 그 자체인데요. 태도의 차이요? 네, 보통 우리는 막 CTR이나 CPC 같은 광고 지표들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그냥 이번 달 광고가 잘 됐네? 망했네? 뭐 이 정도로 따지는 성적표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실 딱 그 정도로 접근하죠. 노출이 얼마나 일어났고 클릭이 몇 번 발생했으니까 이번 달 광고비는 적당히 잘 썼다, 아니면 좀 날렸다 정도로 뭉뚱그려서 평가를 합니다. 맞아요. 거의 수박 겉핥기죠. 네. 하지만 보고서 초반부에 드러난 이 분석가의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CTR이나 CPC를 단순한 결과 지표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디지털 광고 생태계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아주 정밀한 청진기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청진기. 맞아요. 이 보고서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이 그 광고를 그냥 돈 내고 플랫폼에 막 틀어놓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절대 아니죠. 네. 철저하게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 영역으로 딱 선을 그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이 전문가의 진단 방식을 보면서 딱 떠오른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비유인가요? 만약에 어떤 마케터가 CPC나 CTR 같은 지표들을 세밀하게 쪼개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 예산만 막 태우고 있다면요. 그건 마치 엄청 비싼 강남대로 한복판에 돈을 쏟아 부어서 전광판을 걸어놨는데 네. 그 전광판의 방향을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가 아니라 사람 하나 없는 꽉 막힌 콘크리트 벽 쪽으로 돌려놓은 것과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와, 아주 적절한 지적이네요. 자리세는 매달 엄청나게 나가는데 정작 내가 원하는 타겟들은 그 메시지를 볼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돈만 줄줄 새는 거죠. 거기에 디지털 광고만의 좀 무서운 특성을 하나 더 얹어볼까요?
이건 단순히 벽을 향해 전광판을 세워둔 걸 훨씬 넘어섭니다. 더 무서운 게 있나요? 디지털 광고는 누군가 클릭을 할 때마다 비용이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구조잖아요. 아, 네, 클릭당 과금이니까요. 즉, 내 식당에 올 확률이 0%에 수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저 호기심에 콘크리트 벽을 쳐다본 사람들이 전광판을 한 번씩 툭툭 건드릴 때마다 내 통장에서 진짜 피 같은 돈이 실시간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휴, 듣기만 해도 막 속이 쓰리네요. 전문가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무의미한 노출이라는 허영심을 버리고요. 노출은 허영심이다. 네, 내 메시지가 타겟의 마음을 제대로 훔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CTR, 그리고 그 타겟을 얼마나 저렴한 비용으로 데려오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CPC, 이 두 가지를 아주 냉정하게 분리해서 진단하는 거죠. 아, 두 개를 섞어보지 않고 분리한다.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으면 도대체 내 마케팅 예산에 어디서부터 물이 새고 있는지 원인조차 파악할 수 없게 되거든요. 이야, 자본주의의 진짜 차가운 현실이네요. 노출이 뭐 10,000번 일어났다, 10만 번 일어났다 이어가지고 막 기뻐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진짜 의미 있는 타격이었는지를 무조건 따져봐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무엇을 측정해야 하는지 기준을 딱 세웠다면 이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체해서 볼 것인가 이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전문가의 날카로움에 진짜 무릎을 탁 쳤어요. 어떻게 접근하던가요? 그냥 한 달치 총합 데이터를 뭉뚱그려 보는 게 아니고요. 하루 24시간을 3개의 구간으로 쪼개서 분석하더라고요. 아, 시간대별 분석이군요. 네, 밤 12시부터 아침 10시,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또 저녁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렇게 딱 쪼개놨어요. 이게 데이터 분석에서 흔히 빠지는 평균의 함정을 피하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이거든요. 평균의 함정이요? 네, 시간을 쪼갠다는 건 단순히 시간표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하루라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대중의 라이프 스타일을 아주 집요하게 추적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아, 라이프 스타일을 추적한다. 그네요. 제가 이 부분의 데이터를 보면서 약간 청취자 여러분을 대변해서 막 딴지를 좀 걸고 싶어졌어요. 네, 어떤 부분이 좀 걸리셨나요? 구간별 특징을 쭉 보면요. 밤 12시부터 아침 10시까지는 은근히 꽤 가성비가 좋은 시간대라고 나와요. 네, 심야와 아침 시간대죠. 네, 반면에 직장인들 퇴근 무렵인 저녁 5시부터 밤 12시까지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클릭당 비염이 엄청나게 치솟는다고 분석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저녁 장사가 메인이니까요. 네, 여기까지는 뭐 현상에 대한 이해가 딱 갑니다. 근데 해결책 파트로 넘어가면요. 이 전문가가 시간대별로 아예 다른 키워드랑 다른 광고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주장을 한단 말이죠. 아, 메시지를 다르게 세팅한다? 아니, 상식적으로 식당 메뉴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점심에 파는 한우 불고기나 뭐 밤 11시에 파는 한우 불고기나 솔직히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똑같은 음식인데 네, 고기 맛이 변하진 않죠. 그니까요. 굳이 이렇게 피곤하게 시간대별로 다 들어가서 광고를 다르게 세팅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약간 투머치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인 불고기 한 접시는 아침이나 밤이나 똑같죠. 하지만 그 불고기를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요? 네, 이 보고서가 가진 가장 빛나는 인사이트가 바로 이 지점에 있는데요. 분석 전문가에게 시간이라는 변수는요, 단순히 시계의 바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의미하나요? 고객이 바로 그 현재 순간에 느끼고 있는 결핍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시간은 곧 결핍의 종류다. 와, 이거 진짜 멋진 표현이네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새벽 2시에 스마트폰을 켜고 식당을 검색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결핍, 즉 니즈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지금 막 최고급 한우의 마블링 상태라든가 아니면 아주 프라이빗한 룸에서 즐기는 우아한 분위기, 이런 걸 찾고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새벽 2시면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문 연 곳을 찾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 사람한테는 당장 텅 빈 배를 채울 수 있는 혹은 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일 수 있는 문이 열린 공간, 그 자체가 가장 절실한 겁니다. 아, 맞아요. 밤늦게 일 딱 끝나고 밥 먹을 곳 찾을 때는 무조건 지도 앱에서 영업 중 표시 켜져 있는 곳이 최고죠. 리뷰고 뭐고 다른 건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시간대에는 광고 문구에 24시간 또는 언제든 열려있는 든든함 같은 메시지가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아, 확실히 와닿네요. 반대로 한번 볼까요? 오후 2시에 주말 외식 장소를 막 검색하는 사람의 심리는 어떨까요? 이 사람은 아마도 며칠 뒤에 있을 사랑하는 가족 혹은 입맛 까다로운 부모님과 함께할
성공적인 식사 자리를 기획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어우, 부모님 모시고 가는 거면 진짜 신중해지죠. 네, 이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포만감이 아니에요. 칭찬받을 수 있는 정갈하고 좋은 식당을 찾아야 한다는 그 심리적 압박감, 그걸 해소해줄 확실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야, 완전히 이해가 가네요. 똑같은 한우 불고기라도 새벽에 검색하는 사람한테는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든든한 국물로 포지셔닝을 딱 해야 하고, 네, 낮에 검색하는 사람한테는 부모님이 만족하실 만한 아주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요리로 얼굴을 싹 바꿔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는 내 상품이 막 얼마나 훌륭한지 떠드는 확성기가 아니라 고객이 딱 처한 그 구체적인 상황과 결핍에 정확히 주파수를 맞추는 라디오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네요. 네, 아주 멋진 비유네요. 자, 이렇게 시간대가 타겟 고객의 심리적 상황을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면 이제 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정확히 낚아채기 위한 실질적인 도구가 필요하겠죠. 아, 도구요? 네, 그 도구가 바로 이 보고서가 다음으로 깊게 파고드는 검색어, 즉 키워드입니다. 아하, 키워드. 네, 바로 그 키워드 파트가 진짜 예산을 소리 없이 갉아먹는 진짜 범인을 색출하는 엄청난 하이라이트였죠. 네, 데이터 분석의 꽃이죠. 제가 분석 데이터를 보니까 성과가 아주 좋고 비용 효율이 높은 검색어들은 청라불고기, 청라24시 식당 같이 검색하는 사람의 의도가 아주 뾰족하고 명확한 단어들이었어요. 맞습니다. 반면에 전문가가 당장 이거 광고 비중 줄여라, 관리가 시급하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경고등을 딱 켜놓은 키워드를 보니까 맛집, 주변 식당, 인천 서구 맛집 같이 와, 엄청나게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은 단어들이더라고요. 사실 초보 마케터들이나 자영업을 처음 하시는 사장님들이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깊게 빠지는 함정이 바로 그 포괄적 키워드에 있습니다. 함정이요? 네, 업계에서는 이걸 이른바 트래픽의 환상이라고 부르죠. 아, 트래픽의 환상.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생각난 비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네, 들어보죠. 인천 맛집이나 주변 식당 같은 이런 둥구스름한 단어로 광고를 거는 건요. 마치 어디 수산물이 풍부하다는 소문만 딱 듣고 저 넓은 망망대에 엄청나게 거대한 그물을 그냥 냅다 던지는 것과 같아요. 오, 그물 비유 좋네요. 그물이 막 엄청 크니까 당연히 무언가는 많이 걸려들겠죠? 트래픽은 막 쏟아질 겁니다. 근데 막상 그 엄청난 힘을 들여서 그 무거운 그물을 갑판 위로 끙끙대며 끌어올려 보면 어떨까요?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요? 정작 우리가 진짜 팔고 싶어하는 값비싼 참치는 몇 마리 없고요. 막 잡동사니, 쓰레기나 해초, 당장 쓸모없는 작은 물고기들만 잔뜩 딸려 올라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 디지털 바다에서는 그물을 한 번씩 끌어올릴 때마다, 즉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내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불필요한 비용의 출혈이 결국 비즈니스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병들게 하는 겁니다. 무섭네요, 진짜. 반면에 전문가가 살려둔 청라불고기나 청라가족모임 같은 정밀한 키워드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건 약간 다를 것 같은데요. 이건 맑은 물속에서 내가 딱 원하는 타겟 물고기의 움직임을 정확히 보면서 던지는 아주 예리한 작사자냥과 같습니다. 아, 무식한 투망이 아니라 날카로운 작살이군요. 네, 보통 초보 사장님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인천 맛집을 쳤을 때 우리 가게 이름이 메뉴에 딱 뜨는 걸 보면서 엄청난 성취감을 느낍니다. 막 지인들한테 캡처해서 카톡으로 자랑하기도 아주 좋죠. 아, 인정. 저랄도 그거 캡처해서 단톡방에 올릴 것 같아요. 하지만 분석 전문가의 차가운 눈으로 보면 그것은 절대 구매로 전환되지 않는 허수일 뿐입니다. 허수다. 생각해보세요. 인천 저 끝자락에서 가볍게 혼자 국밥 한 그릇 먹고 싶은 대학생도 인천 맛집을 검색하고요. 주말에 데이트할 분위기 좋은 예쁜 파스타집을 찾는 연인들도 똑같이 인천 맛집을 검색합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혹은 호기심에 한우 불고기집 광고를 딱 클릭할 때마다 사장님의 피 같은 예산이 허공으로 막 증발하는 겁니다.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전문가는 이 쓸데없이 크고 무겁기만 한 그물을 과감하게 쫙 찢어버리고요. 작지만 적중률이 100%에 가까운 작살 여러 개를 아주 정성스럽게 깎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와, 트래픽의 환상에서 무조건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 진짜 뼛속 깊이 와닿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논리를 한번 싹 정리해볼까요? 네, 정리해보죠.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이 가장 취약해지는 시간대, 즉 상황을 파악했고요.
그리고 예리한 작살 같은 키워드로 그 타겟을 아주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네. 타이밍과 타겟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순간을 만든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작살을 잘 던져도 그 작살 끝에 달려있는 미끼가 맛이 없거나 매력이 없으면 결국 물고기는 쳐다만 보고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결국 고객 눈앞의 화면에 어떤 메시지를 띄워줄 것인가, 이게 마지막 관건일 텐데요. 맞습니다. 광고의 타겟팅이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의 영역이라면 메시지를 던지는 건 철저하게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설득과 심리의 영역입니다. 네네. 보고서를 보면 이 식당의 기존 메인 광고 문구가 연중 무휴 24시간 한우 맛집이었어요. 아주 짧고 직관적이긴 하죠. 하지만 전문가는 이 문구에 아주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고 진단합니다. 저는 솔직히 편리성은 되게 확실하게 전달되는 것 같은데 뭐랄까 좀 심심하긴 하더라고요. 명확한 이유를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아, 갈 이유가 없다. 네. 그래서 전문가는 이 광고의 축을 3가지 기둥으로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조립합니다. 바로 편의형, 메뉴형, 그리고 상황형으로요. 아하, 24시간이라는 편의, 한우 불고기라는 핵심 메뉴? 그리고 부모님 식사나 가족 모임 같은 구체적인 상황으로 딱 쪼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막 길게 이야기했던 그 시간대별로 이 3가지 문구들을 아주 다르게 조합해서 띄우는 믹스매치 전략을 쓰더라고요. 아주 정교한 세팅이죠. 네, 근데 저는 여기서 텍스트 문구보다 진짜 더 흥미롭고 놀라웠던 게 바로 사진을 대하는 전문가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아, 사진요? 보통 우리가 식당 광고 사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막 보글보글 끓고 있는 찌개나 젓가락으로 집어올린 윤기 잘잘 흐르는 고기 클로즈업 사진. 무조건 최대한 맛있어 보이게 찍은 거예요. 대부분의 식당들이 다 그렇게 하죠. 이른바 먹방 스타일의 침 고이는 자극적인 사진들이요. 네네. 하지만 이 분석가는 사진을 절대 단순히 시각적인 유혹의 도구로만 쓰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쓰나요? 사진은 고객에게 던진 텍스트 문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 자료여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죠. 와, 텍스트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증거 자료다. 이거 진짜 소름 돋게 인상적인 표현이네요. 그게 핵심이니까요. 보여주는 실내 사진 1장, 이렇게 딱 3장을 세팅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더라고요. 네, 이유가 명확하죠. 왜 굳이 막 맛있어 보이는 고기 사진만 3장 올리지 않고 이렇게 메뉴, 상차림, 공간으로 구성을 했을까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오후 2시에 부모님과의 식사 자리를 막 찾고 있던 그 고객의 심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 네. 압박감 느끼고 있는 그 고객이요. 네, 그 고객이 네이버에 청라 부모님 식사 장소라고 딱 검색을 했을 때 이 식당의 광고가 뜹니다. 문구에는 부모님 모시기 좋은 정갈한 한우 불고기라고 딱 적혀 있죠. 네, 문구 좋네요. 자, 여기까지는 텍스트가 고객의 머리를 설득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텍스트는 저렇게 써놨는데 막상 사진이 그냥 시뻘건 생고기 덩어리 줌인한 거거나 아니면 엄청 좁고 시끄러워 보이는 원형 드럼통 테이블 사진이라면 어떨까요? 아유, 그럼 당장 뒤로 가기 버튼 누르죠. 부모님 모시고 가기엔 너무 정신없고 번잡해 보이니까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텍스트가 했던 약속이 사진에서 완전히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메뉴 사진으로 음식의 질을 증명하고 전체 상차림 사진으로 우리가 대접받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넓은 공간 사진으로 쾌적한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완전히 확정지어주는 겁니다. 와, 완벽한 콤보네요. 고객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안감 있잖아요. 아, 여기 모시고 갔다가 부모님한테 괜히 잔소리 듣는 거 아니야? 하는 그 치명적인 불안감을 단 3장의 사진으로 완벽하게 소거해주는 거죠. 불안감 소거. 네, 문구로 고객의 질문에 정답을 제시하고 사진으로 그 정답이 결코 거짓말이 아님을 증명하는 아주 고도의 심리적 과정입니다. 와, 이건 진짜 마케팅을 넘어선 엄청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네요. 그렇죠. 고객한테 매달려서 아유, 저희 고기가 이렇게 맛있으니까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라고 막 구걸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찾고 있는 그 까다로운 완벽한 조건 우리가 이미 다 갖추고 있습니다 라면서 절대 흔들릴 수 없는 명분을 고객 손에 딱 쥐어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명분을 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고객의 결핍을 제대로 파악하고 아주 예리한 작살 키워드를 세팅하고 완벽한 증거 자료인 사진까지 화면에 딱 띄웠습니다. 네. 솔직히 이 정도 세팅이면 거의 예술의 경지 같은데 이제 이 전문가의 일은 여기서 끝난 거겠죠.
세팅 완벽하게 맞췄으니까 이제 사장님이랑 같이 느긋하게 커피 마시면서 매출 오르는 성과 지표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하하, 많은 마케터나 사장님들이 정말 간절히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죠. 아닌가요? 하지만 진정한 프로 분석가와 그냥 한번 그럴싸하게 세팅해주고 떠나는 일회성 컨설턴트의 진짜 수준 차이는 바로 이 다음 단계에서 아주 극명하게 벌어집니다. 또 뭐가 남았나요? 보고서의 마지막 장들을 유심히 보셨다면 눈치채셨겠지만 디지털 광고라는 이 게임은 절대 한 번의 완벽한 세팅으로 끝나는 정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아, 맞아요. 제가 보고서 후반부 읽을 때 그 2주 단위의 관리라는 말이 진짜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더라고요. 네, 핵심 키워드죠. 이 전문가는 광고를 기가 막히게 세팅해놓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2주라는 아주 짧은 스프린트, 그러니까 단기 목표 단위로 끊임없이 피드백 루프를 돌립니다. 2주마다 피드백을요. 네, 노출이나 클릭수 확인하는 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가장 중요한 실제 전환의 데이터를 집요하게 추적하죠. 실제 전환이라 하심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여기서 전환이라는 건요, 광고를 누른 사람이 진짜로 길찾기 버튼을 눌러서 우리 매장의 위치를 확인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매장에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는지, 이 행동을 뜻합니다. 아, 진짜 손님이 될 행동을 했느냐? 그렇죠. 아무리 CTR, 즉 클릭률이 미친 듯이 높은 환상적인 문구라도 그게 실제 길찾기나 전화 통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전문가는 그걸 그냥 예쁜 쓰레기로 취급해버리니까요. 2주마다 그걸 계속 들여다보고 안 되면 가차없이 바꾸고 또 바꾼다고요? 네, 계속 조정하는 거죠. 와, 현업에 있는 사장님들이나 마케터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피 말리는 작업이겠는데요? 쉽지 않죠. 내가 밤새가며 심혈을 기울여 쓴 카피가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걸 그 차가운 데이터를 통해서 2주마다 직면해야 하잖아요. 자존심도 많이 상할 것 같고요. 바로 그 불편한 직면을 기꺼이 그리고 아주 객관적으로 감수하는 것이 진짜 전문가의 태도입니다. 불편한 직면. 생각해보세요. 시장의 반응, 새로운 경쟁 식당의 갑작스러운 등장, 심지어 갑자기 추워진 날씨나 비 오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도 사람들의 심리와 클릭 패턴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변합니다. 네, 사람 마음이 갈대 같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정답이다 하고 한 번의 세팅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시장에 던져서 검증해보고 성과 안 나오는 실패한 키워드는 가차없이 잘라내버리고 네네. 대신 성공한 문구 쪽에 예산을 집중 투하하는 이른바 애자일한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움직이는 관역을 향한 0점 조준의 과정인 셈이죠. 와, 이거는 단순히 어떤 광고 스킬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가깝네요. 그렇죠. 태도의 문제죠.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무슨 확신이 들었냐면요. 아, 이 보고서가 꼭 요식업 사장님이나 광고 마케터들만을 위한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일반인들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네, 이 전문가가 데이터를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 방식이 진짜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취업을 위해 이력서나 자소서를 쓴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보통 우리는 내 스펙, 내 자격증, 나의 장점, 즉 나의 상품성을 예쁘게 포장해서 나열하는 데만 엄청 급급합니다. 네, 일단 나를 돋보이게 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마치 아까 바다에 넓은 투명 그물을 확 던지듯이 말이죠. 내가 이렇게 다재다능하니까 제발 좀 뽑아주세요 하는 느낌으로요. 흔히 하는 실수죠. 하지만 이 분석 전문가의 프레임을 딱 빌려오면 이력서를 쓰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일단 나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서 출발하겠죠. 내 이력서를 읽게 될 저 피곤한 인사 담당자의 현재 결핍은 도대체 무엇일까? 질문이 바뀌네요. 네, 그리고 수백 장, 수천 장의 서류에 완전히 지쳐있는 그 사람의 눈을 번쩍 뜨게 할 단 하나의 예리한 작살 키워드는 무엇일까? 네네. 마지막으로 내가 던진 그 매력적인 문구를 그들의 의심 없이 믿게 만들 나의 증거 자료, 즉 실무 경험은 어떤 순서로 배치해야 할까? 이렇게 질문의 방향성 자체가 나라는 상품에서 타인의 상황과 결핍으로 완전히 이동하게 되는 거죠. 와,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결국 꿰뚫어보면 본질은 다 같습니다. 본질이요? 무미건조한 엑셀의 숫자나 트래픽의 오르내림,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진짜 욕망을 읽어내고 그 욕망의 흐름에 내 메시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동기화시키는 능력이니까요. 동기화시키는 능력? 네,
이것은 비단 식당 광고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해야 하는 우리 삶의 모든 비즈니스와 커뮤니케이션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근육입니다. 야, 진짜 오늘 대화 내용이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어느덧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군요. 오늘 우리는 진짜 차갑고 딱딱한 데이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인간이라는 가장 뜨겁고 복잡한 본성을 해석해내는 한 분석 전문가의 치열한 머릿속을 아주 샅샅이 탐험했습니다. 꽤나 흥미로운 여정이었죠. 네, 데이터는 그저 거들 뿐 결국 이 모든 비즈니스의 끝에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되네요. 맞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숫자를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이니까요. 자, 그럼 이대로 끝내기는 좀 아쉬우니까요.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약간 서늘하면서도 무척 흥미로운 화두를 하나 딱 던지면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어떤 화두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그냥 동네에 있는 불고기 식당의 광고 하나조차도 데이터 전문가의 손을 딱 거치면 얼마나 치밀하고 정교하게 변하는지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네, 엄청난 디테일이 숨어 있었죠. 이 전문가들은 여러분이 하루 중 어떤 시간대에 어떤 단어를 툭툭 검색하는지,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의 심리적 결핍이 퇴근 후에 허기짐인지, 아니면 가족에 대한 미안함인지, 이런 것까지 싹 파악해서 여러분 눈앞의 스마트폰 화면을 실시간으로 착착 바꿔버립니다. 네, 겨우 우리 동네 식당의 광고 하나가 말이죠. 그렇죠. 겨우 동네 식당 규모에서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 진짜 수십 시간씩 눈을 떼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그 거대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아, 글로벌 빅테크요? 네, 수백, 수만 명의 천재적인 엔지니어와 심리학자들이 진짜 밤낮으로 정교하게 짜놓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 이들의 수준은 도대체 상상이나 가시나요? 와, 생각만 해도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들은 과연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취약점과 우리의 다음 행동을 얼마나 더 소름 돋게 예측하고 또 조종하고 있을까요? 무서운 질문이네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클릭할 때 그 선택은 정말 온전히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맞습니까? 진짜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볼 만한 문제네요. 네, 오늘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무심코 스마트폰에 뜨는 광고를 마주하게 되신다면요. 그 화면 뒤에서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아주 예리한 작사를 겨누고 있을 수많은 알고리즘의 존재를 꼭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오늘 밤엔 스마트폰 볼 때 기분이 좀 묘할 것 같네요. 오늘의 집중 분석,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멈추지 않는 그 지적 호기심과 성장을 늘 응원합니다. 우리는 다음 탐구에서 훨씬 더 새롭고 흥미로운 시선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